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돈과 명예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렸던 50의 인생. 잘 살고자 했던 노력이 오히려 근심, 걱정, 불안을 더 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 오늘은 김범준님의 50에 읽는 장자 준비했습니다. 장자는 기원전 300년 무렵 중국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장자는 도가 사상을 계승한 학자로 시시비비를 함부로 가리지 않았고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에는 장자의 4편 중에서 50에 읽으면 좋은 28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만나보시죠. 50. 이제부터 홀가분하게 살기로 했다. 인생이라는 작품은 50부터 그려가는 것.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자 울었던 이를 후회하다. 4편 재물론 중에서 여인은 예라는 지역의 관리를 아버지로 둔 딸이었다. 어느 날 여인은 진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의 옷깃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진나라 왕궁에 이르러 왕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마음껏 먹게 되자 여인은 자신이 끌려올 때 눈물 흘린 일을 후회했다. 장자는 대단한 이야기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큰 깨달음을 주니까요. 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를 둔 딸이었죠. 그런 여이가 어느 날 강제로 진나라의 왕궁에 끌려갑니다. 슬픔과 걱정에 잠긴 여인은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옷깃을 흠뻑 적실 정도였다네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나라의 화려한 왕궁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죠.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 여인은 자신이 끌려올 때 눈물 흘린 일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슬픔이 또다시 나를 괴롭힐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50이라는 나이는 일종의 벽과 같습니다.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포기하고 뒤돌아선다면 발걸음은 딱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겁낼 것 없는 벽일지 모릅니다. 솜사탕으로 된 벽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인은 고향과 세상을 가로막은 벽을 바라보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벽을 넘어보니 더 나은 삶이 있더랍니다. 50이라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쉽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기쁨과 마주하는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50이 될 걸 그랬어.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게 아닐 수 있고, 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옳지 않은 게 아닐 수 있다. 여의의 이야기는 장자의 유연한 생각이 돋보이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은 걸어가는 대로 완성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50 이전과는 또 다른 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바탕의 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악몽일지도 모른다며 지레 겁먹기보다 신나고 즐거운 꿈일 것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치 소풍을 떠나듯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볼 줄 아는 50이 되라는 장자의 권유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50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가치나 기준, 그리고 규범에 얽매이곤 합니다. 장자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나만의 길을 가라고 조언하며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물론 자유가 우리의 일상에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자의 말에는 우리 앞에 닥친 한계를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돌파해 가라는 응원이 담긴 것이죠. 마음을 가볍게 비우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 속으로 뛰어들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한다면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장자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새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50. 나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는다.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한다. 내 편 재물론 중에서 지금 나는 나를 잃었다.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자네는 사람의 소리는 들었겠지만 땅이 내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땅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해도 하늘이 내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 살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50이 되었다면 이제는 50에 필요한 후회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후회, 쓸데없는 준비를 하느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꺾어서는 곤란하죠. 지금까지의 후회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따지며 인적 자원으로 평가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본주의 속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삶의 마지막을 여유롭게 즐기려면 마음과는 달리 나 자신을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물처럼 바라본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평균 수명은 올라가고 있지만 정년 퇴직 나이는 옛날과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아이러니 속에서 50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몸은 아직 팔팔한데
마음도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50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득권, 꼰대, 김부장 이런 이름으로 명명하며 자꾸 거리를 두니까요. 장자는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이 돼서 상실감을 느낀다면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나를 잃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행복의 시간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불행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장자는 3가지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첫째, 사람이 내는 소리란 나 자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이 담긴 소리이죠. 둘째, 땅이 내는 소리는 예기치 않게 마주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하는 타인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외면하지도 않는 마음, 모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의 재건에 관한 소리일 겁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살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소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비우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자는 겁니다. 늘 경계심 가득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스스로 먼저 치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듯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과 이별을 해야 하니까요. 장자는 이것을 오상아, 즉 나는 나를 잃었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부터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어쩔 땐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세상과의 조화는커녕 불협화음만 가득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마주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섣부른 편견으로 엉뚱한 소음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내는 작업, 즉 오상아와 친숙해지기 권해봅니다. 나를 비운 뒤에야, 나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갑갑하고 답답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거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며 그런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자신의 지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아야 할 것에는 끝이 없는 법. 내 편 양생주 중에서 우리들의 삶엔 언젠가 끝이 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끝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동안 끝도 없는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오직 위태로울 뿐이다. 이미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니 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50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지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은 40의 얼굴이 자신의 사회성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표정관리라는 말을 쓰죠. 40이 되었음에도 작은 일 하나에도 표정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나이값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50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제대로 책임질 줄 모른다면 어떨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배우려 하지 않죠. 나와 다른 것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삶을 접해야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신념에만 갇혀 있다 보면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50 이후의 삶을 갉아먹는다. 장자는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유한성에 있을 겁니다. 끝이 없는 세상의 지식을 무작정 추구하는 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버거운 싸움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시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편협한 마음으로 산다면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움 역시 50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과제니까요. 하지만 배워서 안다는 이유로 함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지는 말아야겠죠. 내가 옳다는 생각은 이제 멈추세요. 그동안 내가 옳다는 고루한 생각으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 왔으니 이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마음가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를 관가하면 고립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되니까요. 세상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맑고 밝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후회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오랫동안 나와 너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그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시간을 바쳐온 거니까요.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이란 없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해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주변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타인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50이 된 우리에게 다시 함께하자 손을 내밀 겁니다. 40에는 얼굴의 책임을 져야 했다면 50에는 자신의 지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우매함을 깨닫고 더 위태로운 삶으로의 행진을 멈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50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제 그 주먹을 펼 때가 되었다고요. 행복은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 생긴다는 점도 조금은 깨닫습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처럼 스스로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해도 한결 가볍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삶에는 끝이 있지만 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겁니다. 50. 다가오는 날들을 잘 시작하는 방법.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다. 내 편 응제왕 중에서. 열자는 자기가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밥을 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에게 밥 먹이듯이 했다.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50이 돼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조계사 신중 기도회양 법회에서 원명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니까요.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은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은 가장 세상에서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는 않죠. 왜 이 말들은 그토록 전하기 어려운가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나 성인이 돼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쉴 새 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은 온통 적들만 남죠.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가득한 사과의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마저 외면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죠. 그러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가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한 학습된 공격성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으니까요. 마치 내가 더 크다고 배에 한껏 공기를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이리 살았는데 한순간에 50에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억지로 자아를 억눌러 왔던 50의 마음은 휴화상과 같습니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데 여유로워질 때가 되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욱하는 일이 30, 40일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는 역시 경쟁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50 무렵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모두 급전직하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50의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기로회를 아시나요?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예우를 위해서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의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죠.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60을 말하고 늙을 노는 70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60 이상부터였으니까요.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자 태종이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이죠.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순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계암이라는 무당에게 현혹이 되죠. 이때 열자의 스승인 호자는 열자가 무당에게 매혹된 이유가 무당이 제시하는 거짓된 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충실히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승 호자의 말을 들은 제자 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헛된 것에 이끌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고향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자는 귀양 후 3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지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 안의 가식과 차별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일상을 누리게 된 겁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장자에서 나온 열자가 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다른 나라의 휴양지나 예쁜 도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 타인,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살며 소확행을 이룬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50이 되어 시간이 주어져도 나태해질 것인지 적절하게 분주해질 것인지 결정하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는 방법을 장자는 열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 반려견을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의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죠.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